잠깐 복습을 하자면,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 보신 분들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게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거기 맨 앞에 매출액이 있고, 거기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뭐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까지 추가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가치지표들이었습니다. 가치지표라는 거는 늘 여기 공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늘 시가총액 나누기 X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전에 이런 거 매출액이나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이제 재무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나누기, 예를 들면 매출액 나누기 매출 총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나누기 순이익 하면은, 예를 들면 순이익이나 매출액이 시가총액 대비 높은가 낮은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순이익과 매출액이 높고 시가총액이 낮으면은 그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지표는 조금 전에 여기 쥐니님이 말씀해주신 PS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 근데 PSR가 낮은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은 1분위 수익이 이 정도 나왔고 10분위 수익은 거지 같았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쫙 그 이제 계단별로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PSR 낮은 놈은 수익이 높고 PSR가 높은 놈은 수익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지표는 이제 시가총액을 매출 총이익으로 나눈 지표를 PGPR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좋은 지표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면은 포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것도 좋은 지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은 퍼라는 지표가 나오는데, 이 퍼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다. 이제 뭐 이런 거를 배웠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PSR, PGPR, 포어, 퍼 이 네 개의 팩터를 동시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네 개 지표가 다 낮은 기업들에 투자를 했다 하면은 과거엔 이 정도 이제 벌 수 있었고 뭐 좋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이런 지표들이 있다. 조금 전에 이제 댄님이 말씀하신 PAR, 요거는 시가총액과 총자산을 나눈 거고, 뭐 PBR, PRR, PCR, PFCR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복습은 끝내고요. 그리고 소형주가 좋다. 저 이제 오른쪽 얘가 소형주고 얘가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주랑 중형주는 수익이 별 볼 일이 없고, 여기 이제 시가총액이 낮아지면서 수익이 팍팍 올라가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형주에도 우리가 충분히 몇십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난번에 배웠고요. 자, 이제 진짜 복습 끝내고 메인으로 넘어갑니다. 자, 메인이 요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쥐니님과 데니님은 요 전략을 뽑으셨어요. 그 보면은 뒤에도 이렇게 많은 전략을 하셨는데 왜 하필 얘네 둘을 뽑으셨습니까? 왜냐면 보면은 얼핏 보면 딴 게 수익이 높은 것도 있네요. 70도 넘는 게 많은데. 근데 왜 얘네들을 뽑으셨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복리 수익률 높은 걸로 해서 70% 이상인 걸로 작가님한테 숙제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갔던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 백테스트 했을 때 사실 제가 뭐 15%짜리 이거를 가져왔지만 그게 향후에도 15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굳이 70 찍은 아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연복리도 높고 MDD도 적당히 좀 낮은 편이니까 그냥 얘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얘로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얘를 한번 이제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유니버스 선택을 해가지고 거래 수수료를 지금 이게 지금 소형주로 가신 거죠, 그죠? 네. 이게 좀 논란인데, 사실 이 거래 수수료에는 이제 우리가 증권 이제 사고 파는 비용도 들어있고 슬리피지라는 이제 비용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아마 주식을 사보셨으면 느끼셨을 텐데, 이제 10,000원짜리 주식을 해가지고 이제 최근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딱 10,000원에 누르려고 보면은 물건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10,000원에 걸어놔. 그러면 운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10,000원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럼 슬리피지가 빵이 되는 건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얘가 이제 팍 올라가 버린다. 그럼 10,000원에 한 주도 못 산 거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11,100원, 12,000원에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슬리피지가 몇 프로인지는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제 사실 잘 모르겠는데, 또 확실한 거는 소형주는 슬리피지가 좀 더 높고 대형주는 작다 정도는 알 수 있죠. 대형주가 물량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비용을 여기 넣을 때 그냥 소형주도 1%로 했고, 보통 주식은 0.6, 그 대형주는 0.3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거래 수수료가 이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사실 이게. 특히 월별 거래를 하실 경우. 이게 한국이고 일단 한국, 그리고 그 중국 기업이랑 관리 정보 아마 빼셨겠죠, 그죠? 아마 다 뺐어요. 다 뺐군요. 적자 기업
10% 뺐어요? 네. 오케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시가총액은 그러면 하위 몇 프로라고 하셨어요? 20%요. 20? 오케이. 근데 이것도 예. 뭐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걸 예. 10%로 하니까 또 확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이유가 이제 왜냐하면은 요거만 봐도요. 이게 시가총액 10분위잖아요. 그러니까 10분위가 시가총액 가장 낮은 하위 10%인데 얘가 지금 복리수익 44가 나오고 바로 그 전에 10%가 복리 25%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얘네들만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익이 더 높아지는 거는 맞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요 그냥 시가총액 하위 10%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굴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너무 유동성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하위 20%로 가셨고 그 다음에 팩터가 허랑 PSR랑 PFCR 요거 세 개 하셨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설정 가가지고 월별 하시죠, 월별 그죠? 네. 20개 종목으로 하고 리밸런싱 없을 경우 고 한번 돌려보죠. 뭐, 어떻게 나오나? 떴네. 오케이, 결과고 31밖에 안 나온대요. 어머. 네, 이럴 수가.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전략이 나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많이 줄었네. 수수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월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1년에 12번이나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거래할 때마다 1%를 까인다고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측정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로 1%를 까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한번 좀 키우면은 이제 요 전략을 돌려보니까 그 수수료를 제대로 반영하니까 겨우 복리 32%밖에 이제 안 나왔네요. 물론 이제 32% 벌어서 어디서 이제 부끄러워할 건 아니지만, 큰일 났네요. 큰일 난겨? 그게 이제 MDD가 얼마야? MDD가 56% 나왔네요 이게. 왜냐면 이게 수수료도 반영이 돼서 그래요. 한번 까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오늘이 배울 거는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갔느냐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라는 걸 이제 배웠고요. 여기 내려가 보면은 그래도 뭐 최근 3년에도 복리 23% 나왔네요. 그러니까 리스펙트하네요. 그러니까 올해도 겨우겨우 수익이 났고 20년짜리가 복리 32%인데 지금 보면은 10년, 5년, 3년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20년 구간을 볼 때 처음 10년에는 한국 주식이 되게 좋았고 나머지 10년은 별로 안 좋았어요. 이런 걸 좀 반영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미래 전략을 돌리게 되면 아마 이 19와 32 이 사이에 어디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제 추측이기는 한데. 왜냐면 사실 이제 최근 10년에는 장이 안 좋았고 그전에는 되게 좋았으니까 이제 미래 20년도 비슷하지 않을까. 10년 전은 되게 좋고 10년은 안 좋고 이러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는 그래도 2017년과 20년을 제외하고 2023년을 제외하면은 커스피보다 늘 높은 수익을 냈고요. 이 전략이. 그리고 이제 그 많이 깨질 때는 그래도 3번 50% 이상 깨진 기록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개별주 전략으로 전체 전략을 몰빵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전략을 안 쓴다 하더라도 개별주에 전부라 몰빵을 하면은 이런 걸 피해가기가 되게 어렵죠. 50% 얻어맞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이제 20% 이상 손실이 난 게 9번 있었습니다. 20년에 9번이니까 2년에 한 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게 노말이에요. 딴 전략 다 똑같아요 보면은. 하고 우상향 하긴 하는데 이런 구간에 시련이 있었다. 이 오렌지 구간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50% 이상 얻어 터진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고 월별 수익도 이제 이렇게 막 마이너스 25%, 20% 이렇게 나는 구간들이 종종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2002년, 3년, 8년, 20년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2018년도 19% 터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백테스트를 하고 퀀트 전략을 실행할 때는 그냥 와 복리 32% 보면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다 보고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미래에 어느 정도 얻어 터질 수 있고 어느 정도 고통을 이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시작을 이제 하는 거니까요. 참 그걸 해볼 수 있죠. 조금 전에 그 전략을 한번 제가 분기로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분기 이렇게 하고 그치 시가총액 하위 20%죠, 그죠? 요거를 하고 팩터 선택을 할 때 이건 똑같고 그리고 트레이딩 설정을 해서 분기별 해서 고. 작가님 그 월별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 그거는 상관없이 다 1%로 수수료를 놓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리밸런싱이 돼가지고 종목이 사고 팔려질 경우에는 1%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복리 48%로 올라갔네요. 그죠?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거래를 이제 적게 하니까 똑같은 전략인데 이제 분기로 리밸런싱 하니까 48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MDD도 오히려 줄었네요. 그죠? 51%로. 이게 보면은 이제 월간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바쁠 때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왜냐면 그거 가가지고 진짜 사고 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어렵고 보시다시피 수수료가 굉장히 잦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손실이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수 있었고요. 전략 자체는 괜찮네요. 근데 이제 월간보다 분기하면 아무래도 좀 더 벌 수 있었다. 네, 그리고 이 복리 48% 이것도 어디 가서 이제 무시할 만한 수익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리 48%를 20년 벌면은 원금이 2,616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0은 안 되지만 50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데니의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per PSR, PCR 하를 넣으셨네요. 그죠? 한번 넣어보죠. 자, 여기도 똑같이 하위 20%였죠. 그죠? 네, 이렇게. 그러면은 하위 20%를 넣고, 그 다음에, 팩터는, 잠깐만, 퍼가 있었고, PSI 있었고, 그 다음에 PCR가 있었고, 요거였죠. 그죠? 네, 요거였고, 이것도 한번 가서 월별로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비용 32.67, 조금 더 높네요. 되게 이뻐요, 되게 이뻐요. 오. 저런. 이런 그렇죠. 32.67에 MDD 57%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사실 이 밸류 지표를 뭘 넣어도 다 비슷하게 나온다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당연히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 있겠죠. 최근 3년 수익이 28이네요. 그래도 그죠? 그리고 이제 10년이 20이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과 30이 어디서 이제 미래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요. 얘도 당연히 2002년, 3년, 17년, 19년은 별로였고 나머지는 다 커스피를 이겼고요. 그러니까 요 벤치마크이 커스피고 스트라티지가 요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깨질 때 여기도 3번 50% 이상 깨진 기억이 있네요. 2007년, 18년, 2002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 별로 안 좋았다. 네, 그리고 이렇게 50% 이상 깨진 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6, 7년에 한 번은 있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와장창 2008년 10월, 2020년 3월, 뭐 2018년 10월 이럴 때 20% 이상 깨지는 그런 아름답지 않은 구간들도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저 PBR 주식이면은 많이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이 깨지면 다 깨집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었고요. 요것도 한번 그럼 분기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분기. 여기서도 들어가서 20, 하위 20%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누르고 분기 고 잘 나오겠죠 아마. 자, 여기서 48 이상이 나오는지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네, 왠지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월별도 조금 나왔으니까 50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50%. 그럼 뭔가 제 완패 기분인데요? 아니 뭐 1, 2% 깨져가지고 완패까지 논의하시는 거는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뭐 나왔네. 자, 얼마야? 아니네. 얘는 또 46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또 분기에서 또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1대1 이게 이제 무승부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네, 무승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보면은 MDD가 얼마야? 53%. 그죠? MDD가 조금 더 높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최근 1년, 3년, 5년, 10년 수익이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복리 50% 벌었어. 이 전략이. Not bad. 참고로 요 DB에는 생존 편향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망한 기업도 다 마이너스 100%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최근 3년에도 수익이 되게 높았네요. 그죠? 그리고 최근 1년에도 어떻게 잘 벌었습니다. 이게. 정말 리스펙 할 만한 전략이고요. 뭐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비슷합니다. 깨질 때는 이렇게 2번 50% 이상 깨진 적도 있었고 20% 이상 깨진 게 이제 10번이 넘으니까 2년에 한 번은 이 정도 이제 깨졌다는 얘기고요. 요때 이제 특히 안 좋았고 여기 이제 월별 수익을 봐도 안 좋은 구간도 있고 좋은 구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안 넘어오더라고요. 서로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